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오늘부터 엘리아데가 쓴 대장장이와 연금술사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면은요, 1장의 운석과 야금술에 대해서 나오고요. 절기시대의 신화, 성화된 세계, 그 다음에 땅의 신, 그리고 생식석, 그리고 5장에서는 야금술의 의례와 비의, 6장은 영광로에 대한 인신재물, 7장은 바빌로니아 야금술의 상징과 의례, 8장은 불의 지배자, 9장은 신성한 대장장이와 개화영웅, 10장은 대장장이, 전사, 인문수승, 그리고 중국의 연금술, 인도의 연금술, 또 연금술과 통과의례, 14장은 기술의 비밀, 15장은 연금술 자연과학, 시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 돌, 운석, 샤먼, 환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석이라고 불려지는 빛의 돌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비추어 줍니다. 빛의 돌은 병자의 영혼에 닥친 일과 병자의 영혼이 달아나 있는 장소를 샤먼에게 밝혀줍니다. 샤먼은 그야말로 보는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환시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멀리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까지도 투시하며 속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영혼, 정령, 신도 지각합니다. 샤먼의 임무의식 때 미래의 샤먼은 서경의 결정을 한 움큼 먹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샤먼의 환시 능력과 지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늘과의 신비로운 연대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은 천상의 신성성을 품고 지상으로 떨어지며 따라서 하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서 수많은 운석이 숭배되거나 신과 동일시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석에서 원형, 신의 직접적인 발현을 본 것입니다. 트로이의 팔라디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여겨졌고 고대 주술가들은 그것을 아테나 여신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상과 에메소스의 엘라가 발루스 황제의 원추의 경우도 그 기원을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벼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벼락은 폭풍의 신과 대지의 신의 신성한 결혼을 상징했습니다. 벼락은 천신의 무기입니다. 천신이 폭풍신에게 밀려나자 벼락은 폭풍신과 대지의 여신의 신성한 결혼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크레타 섬의 협곡이나 동굴에서 왜 그토록 많은 수의 쌍날 토끼가 발견됐는지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도끼는 벼락과 운석처럼 대지를 쪼개 놓았으니 역설적으로는 하늘과 대지의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계곡인 델포이는 신화적 의미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델피는 사실상 여성의 생식기관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다른 수많은 상징과 명칭이 대지와 여자를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동관계는 표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우선권은 당연히 우주에 주어졌습니다. 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은 야금술의 의례와 상징에 해당되고요. 또 중개자 대장장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철의 뒤늦은 출현과 그 공업적인 성공은 야금술의 의례와 상징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승리로부터 또한 다른 시대와 다른 신화를 표현하고 있던 청동과 구리를 밀어냈다는 사실로부터 또 철에 대한 일련의 금기와 주술적인 사용이 비롯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무엇보다도 철의 가공자이며 떠돌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러 부류의 주민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신화, 의례, 야금의 비위가 전파되는데 주요한 중개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를 경이로운 정신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제시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정신세계입니다. 철의 양면성, 악령퇴치와 악령의 혼을 구현하는 측면이 있고요. 대장장이 연장의 주술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907년 고울드 지헤르는 악령 퇴치를 위해서 철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량의 기록을 이미 수집해 놓았습니다. 20년 후에 셀리그만은 창고 자료의 양을 10배로 늘려놓았고 현재는 관계 문헌이 거의 무한합니다. 악령을 물리치는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칼입니다. 유럽 동북부의 경우 철 제품은 악춘호뿐만 아니라 저주와 악감으로부터 작물 수확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금속기 시대, 철기 시대 후반부터 시작된 영향으로서 대부분 망각 속에 파묻힌 풍습이나 터부나 미신 속에 아직도 그 신화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은 악령의 혼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장장이와 마찬가지로 양면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철은 문명에 의한, 즉 농경에 의한 승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승리는 때때로 악마의 승리에 상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와차가족에게 철은 생명과 평화의 적인 주술적인 힘을 그 자체 속에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대장장의 연장도 신성성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새망치, 풀무, 모루는 살아있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대장장의 도움 없이도 자체의 주술적 종교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토고의 대장장이는 자신의 연장에 대하여 새망치와 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앙고라에서는 새망치가 농경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숭배되고 왕자처럼 대접받고 어린애처럼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오고웨족은 철을 알지 못하므로 철을 가공할 일이 없는데도 이웃 종족의 대장장이가 쓰는 풀무를 숭배합니다. 모센게레족과 바사케족은 대장장이 명인의 위엄이 풀무에 응집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폭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풍우는 하늘과 땅의 신성결혼으로 상징됩니다. 폭풍의 신들은 뇌속으로 땅을 내리치며 쌍날 도끼와 새망치를 그 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하늘과 땅의 신성한 결혼의 신호입니다. 대장장이들은 모루를 후려침으로써 강건한 신의 표본적 행위를 모방합니다. 피해 재물, 즉 희생은 창조의 조건이 됩니다. 희생 혹은 자기 희생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나타내는 새로움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전의 신화들은 신이 만든 원초의 물질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유형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창조,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있죠. 그 창조의 조건으로서의 피해 재물은 인간과 우주의 상동성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은 재물로 바쳐진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식물의 성화, 이제 거룩하게 이 여기 성화는 이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암수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와의 신비적인 공감을 의미합니다. 식물 세계의 성화, 성의 구별에 대해서는 이 용어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식물의 풍요라는 실제적 현상이 아니라 질적인 형태학적 분류로서 세계와의 신비적 경감을 체험한 결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주에 투사되어 우주를 성화시키는 생명에 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주변 세계, 다시 말해서 성과 타산, 죽음, 재생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적 우주적 운명과 관련된 주변 세계에 대한 가치 부여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